29.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했으니까 알파 n과 베타 n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알파 n, 베타 n 두 개를 곱하면 두 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n 제곱. 그러면 요 값은 뭔데? 요 값은 그대로 푸는 게 아니고 알파 n, 베타 n 통분해주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그럼 요거 분의 요거네, 그지? 요거 분의 요거. 그럼 정리하면 n 제곱 분의 2n 제곱 플러스 n. 자, 요 식에 대한 극한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2차 분의 2차니까 개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30.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이게. 1을 n 등분해서 n 등분.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1을 4 등분해서 4 등분해주면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이 되겠지. 자, n 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입니다. 맞지? 이때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의 총 개수, 요런 사각형의 개수, 요런 사각형의 개수입니다. 그 개수를 an이라고 했어요. 자, 한 변이 4분의 1인 개수는 4개, 4개니까 4제곱이지.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개수는 n개, n개, n제곱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모든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비해내요. 이런 꼭지점, 요 교점, 꼭지점. 자,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이 되면 요런 꼭지점들이 몇 개 생겨? 4개가 아니고 5개가 생겼지. 그런 게 5줄이 있어. 5제곱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면 n개가 아니고 n 플러스 1개가 돼. 한 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역시 n 플러스 1개가 돼. 그래서 bn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거 극한과래. 요거 보는 요거 극한과 쉬워요. 2차 보는 2차니까 개수끼리만 비교해서 정리합니다. 자, 30일. 이 교과서다 지금 모르면 안 돼. 교과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교과서니까 다 해놔야 돼. 이거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2,0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y 절편을 an이다. 자, 뭐부터 그려볼까? 요거는 반지름이 n이 되는 요거는 반지름이 n인 요거는 요것도 n. 자, 2n, 0에서 2n, 0에서 이 원의 접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 끝을 지게 만나는 요점 y절편, 그 y절편을 an이다.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an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 y절편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그 y절편을 구하라는 뜻이죠. 결국은. 요렇게 되는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여기서는 자, 요렇게 끊는 요거를 생각할 줄만 알면 돼요. 그럼 이게 더 직각이죠. 그럼 요게 뭔데, 요게? n이지.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이 n이다. 요 길이는 2n이에요, 2n.
그리고 직각이네, 직각. 아, 요 길이가 루트 3n이 되는 그런 삼각.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삼각.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삼각. 그럼 요 각이 30도가 됩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요 빨간 삼각형.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 y절편이잖아요, y절편. 자, y절편은 바로 요 길이랑 같은 말이에요. 요 길이, 요게 바로 y절편 값하고 같은 값이에요. 이때 이제 접선을 껐을 적에 y절편을 an인데 an이 양수지 지금. 그럼 접선을 끄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그 중에 요거를 선택한 거는 y절편이 양수다는 요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접선을 쓴 거예요. 요 길이가 2n이에요. 2n. 요 길이. 요 각이 30도네. 30도. 거기서 내가 요거 구하면 돼요. 그럼 거기는 뭘 써? 탄젠트 30도를 사용하면 돼요.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그럼 탄젠트 30도가 뭔데? 2n 분의 요거죠. 요 식으로부터 요 네모는 루트 3분의 2n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게 바로 an이다. 이해됐죠? 요게 an이야. 그럼 이제 우리 찾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n 플러스 1분의 an 루트 3분의 2n. 여기서 요거 극한 거. 그럼 1차분은 1차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분모는 1. 분자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자, 그 다음, 자, 우리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 형태들을 보니까, 함수 극한하고 별 다른 점이 없다, 그지? 거의 뭐 함수 극한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다 풀어지네요. 32번, 33, 34, 역시 마찬가지야. 36까지. 계속 부등식에 대한 극한이다. 그럼 우리 극한에서 부등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극한에서 부등식 조금 정리할게. 자, AN하고, 자, 이거 수열에서 이야기다. AN하고 BN은, 이 BN이라는 수열은 AN 값보다는 무조건 커. 무조건 커. N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이렇게 커. 자, 이때 AN에 대한 극한이 알파고, BN에 대한 극한이 베타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누가 더 크겠노? 당연히 베타가 더 크지. BN이 무조건 AN보다는 크다 했으니까 값이. 그지? 그런데 요렇게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극한은 큰 거는 당연한 말이야. 큰 거는 수렴할 때, 그지? 수렴할 때 이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같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같게 될 수도. 그래서 무슨 형태를 쓸 수 있냐면 AN과 BN이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되면 이때는 이게 당연한 말이죠. 이제 당연한 말인데 이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 3 더하기 n분의 1하고 3 더하기 n분의 2는 이게 더 크지. n분의 1보다는 n분의 2가 무조건 더 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극한을 잡아요. 극한을 잡게 되면 요것도 3이 되고 요것도 3이 되죠. 이 극한이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N과 BN이 크다 하더라도 알파 베타 사이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크거나 같아요. 요럴 때
크다 하면 틀렸다는 거 잘 기억해놔야 돼.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형태로 합다 이런 형태로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크다 하더라도 이거 크다 하면 안 돼. 이렇게 같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N, PN, BN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리미터 AN이 알파고 리미터 BN도 알파예요. 그러면 PN에 대한 이 극한을 구하면 그 극한도 알파가 되더라. PN에 대한 극한도. 자, 요쪽의 극한이 알파고 요거의 극한도 알파면 그 사이에 있는 극한도 알파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등호가 붙든 안 붙든 같은 의미야. 등호가 있어도 마찬가지, 없어도 마찬가지. 이런 뜻.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게 바로 부등식에서 이제 우리가 극한을 다루는 문제. 32번. 지금 AN이 뭔지 모르는 거야, AN. 모르는데, 요 AN이라는 것은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요 식에 대한 극한이 얼만데? 1이잖아. n분의 3, 무한대분의 3은 0이 됩니다. 요 놈에 대한 극한도 역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N에 대한 극한도 1이 되고 항상 요거 두 개가 같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수열에 대한 극한도 그 값이 됩니다. 요 식에 대한 극한이 3이고 요 식에 대한 극한도 3이고 그래서 AN에 대한 극한도 3이 됩니다. 알겠지? 부등식은 제일 기본적인 게 요것밖에 없다.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 부등식은. 함수 극한에서 똑같은 게 있었다. 자, 34번도 지금 AN에 대한 극한 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n제곱 AN이지. 그럼 당연히 n제곱 나눠준다.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 그랬더니 요 식의 극한도 1이고, 요 식의 극한도 1이고. 해서 요 식의 극한이 1이 된다. 자, 35번. 자, 자기가 먼저 한번 풀어봐봐. 이 극한이 뭐가 될지. 자, 일단 이 식은 요 식이 요 식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럼 n이 무한히 커졌을 지. 요거는 뭐가 돼? 영이 되죠. 분모가 차수 크니까. 요 식은 0이 돼. 그럼 이 식은 뭐가 돼? 어떨 때는 1이 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든 그 결과는 항상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극한을 했더니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야. 근데 그 두 개 더했는 극한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극한은 뭐가 되는데? 이 식도 극한이 0이고 이 식도 극한이 0이야. 그럼 빼는 식의 극한을 구하야 돼. 이런 거는 부정 안 해야 됐다, 그제? 이거는 그냥 0 더하기 0이니까 그냥 0이라는 거야. 0 빼기 0, 이런 것도 그냥 0이 돼.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거는 0 이렇게 하면 안 돼. 무한대 분호 무한대, 당연히 1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런 것도 0,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0분의 0, 뭔지 모르는 거야, 그제? 이런 거를 우리는 부정형이다. 부정. 이런 거는 부정형이 아니야, 이거는. 공차 수열 AN의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다.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런 게 AN. 공차가 4라고 했네. 그러면 AN은 구할 수 있네. 4N.
첫째 항이 3이 돼야 돼. 그럼 빼기 1 합니다. 첫째 항이 3이 되려면 빼기 1. 자, 이제 2n-1이 an, bn. an은 구해놨잖아요. 이제. 4n-1. an, bn. 그 다음에 2n 플러스 3. 자, bn의 극한을 구하는데 bn은 식을 아는 게 아니지. 식을 아는 게 아니고 bn은 이런 관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bn을 부등식으로 해서 양변을 4n-1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4n-1로 나눠주면 이제는 이 식 극한이 얼마? 2분의 1. 요 식의 극한 또 2분의 1. 그래서 bn의 극한 또 2분의 1이다. 부등식 됐다 이제 부등식. 자, 37. 다음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어떤 수열 두 개를 곱한 거야. 곱했는 이러한 수열에 대한 극한을 구했더니 수렴했어. 그럼 각각의 극한이 모두 수렴하더라. 이게 맞나 틀렸나 이 말이야. 자, 이건 틀렸어. 자, 틀렸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틀린지를 아느냐면 간단한 발레를 그냥 생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곱했을 적에 수렴하는데 이때 각각의 수열의 극한을 알아봤더니 둘 다 수렴하더라.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자, A에는 수열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1, 0, 1, 0 이렇게 됐어요. B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줄 거냐면 0, 1, 0, 1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발레를 많이 쓰니까 이 발레 쓰는 거를 잘 정리를 해도, 자, 이게 AN과 BN이라면 AN과 BN을 곱하면 어떻게 돼? 0, 0, 0 계속 0이네. 그러면 이게 0에 수렴한다. 이때 이 각각의 수열을 보니까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은 한 개도 없지.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인데, 거짓일 때는 지금과 같이 발레가 하나 발견이 되면 그거는 거짓이야. 증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37번 이런 문제, 38번 이런 문제들 어렵다 싶다. 어려운 문제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인 경우 발레를 찾을 때 그런 발레들을 좀 많이 반하면 넣어주고, 참인 거는 증명했으면 되는 거지. 참인 거는. 자, 38. 어디까지가 가정이냐면 이까지가 가정이에요. 이면했습니다. 이까지가 가정. 자, 가정을 먼저 보면 AN, BN 이런 수열이 어떤지 그런 거는 몰라. AN도 어떻고 뭐 BN도 이런 거는 뭔지 몰라. 그런데 뭘 알고 있냐면 AN에서 BN을 뺐더니 극한이 0이더라. AN과 BN이 뭔지는 모르지만 AN에서 BN을 뺐어. 그랬더니 극한이 0이 됐어. 그 다음에 AN의 극한이 또 알파야. 이거 두 개를 알고 있다. 그럼 이제 생각해.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요거는 알파라고, 알파. 그런데 이 전체 식에 대한 극한이 0이 돼야 돼. 그럼 bn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알파가 돼야 돼. 그래야 빼면 0이 되지. 앞에가 알파로 딱 고정이 되니까, 이제. 그 뒤에 것도 알파가 돼야지만 0이 된다. 해서 3입니다. 자, AN, BN을 곱해서 0이고, 이까지가 가죠. 자, 그럼 곱해서 0이 되는 AN, BN은 우리 조금 전에 발레 들 때 한번 해봤지, 그지? 조금 전에 발레 드는 거. AN, BN. 그럼 곱하면 0이지. 이때 AN의 극한이 0이 되거나 BN의 극한이 0이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극한이 0이다. 틀렸다는 거 알겠지? 이거는 뭐 때문에? 일단 틀렸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내느냐면, 우리 실수 같으면 이렇잖아. A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쓰잖아. 이제 AB가 0이면 A = 0 또는 B = 0이다. 근데 수일이 극한에서는 그런 게 성립 안 해. 곱했는 식에 대한 극한이 0이면
각각의 식에 대한 극한이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건 AB 실수지. 참고로 알파 베타는 복소수야. 알파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이다. 이거는 참이가 되지 지금. 복소수는 허수까지 넘어갔을 때 이야기라 그래. 곱해서 0이야.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참 거지. 이것도 역시 참이야. 복소수까지는 이게 다 성립이야.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제 그런 게 성립 안 합니다. 그렇게 잘 비교해서 알아보라고. 외울 필요는 없다, 그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요런 문제 유형들을, 요 식을 딱 보면, 아, 요거기 때문에 요거 참으로 생각하시오. 라는 뜻이야. 하지만 거짓이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 요게 무한대로 가. 그리고 0은 절대 아니라 했다. A는 어떤 경우도 0은 안 돼. 그리고 알파가 양수야, 양수. 요 식의 극한이 양수가 돼. 그럼 이때 Bn이 뭐가 돼야 되겠나를 생각하라.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지. 만약에 이 Bn이라는 것이 7로 가서 7. 그럼 무한대 번호 7, 0이 됐거든. 그럼 0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 알파는 양수니까. 이되나 Bn이 7이 되면 안 돼. 그럼 Bn이 100이 되면 마찬가지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번호 숫자는 무조건 0이 되거든. 근데 0이 아닌 양수가 돼야 돼. 그지? 그 말은 Bn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말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무한대 번호 무한대. 이렇게 돼서 극한을 구했더니 그런 부정 상태의 극한 값이 어떤 양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Bn이 무한대가 안 되면 다른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0이 될 겁니다. 자, 38번까지가 지금 나간 프린터다. 오늘 나간 프린터 그게 38번까지 내용이야. 자, 39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하나 정리할게. 그냥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정리를 해요.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공비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게 등비수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자, 등비수열은 거듭제곱을 하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항상 요수가 기준이야. 자, 등비수열은 R의 n성 등 이게 R이 공비가 되는 이런 게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앞으로 R의 n성 잘 기억해야 돼.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이게 특별한 수열이야. R의 n성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1과 1. 자, 여기 있는 이런 수들을 생각해. 아무 수나. 아무 수나. 예를 들어 2분의 1 해봐. 2분의 1의 극한은 양수 같으면 지수함 쓰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지. 2분의 1의 x성 이런 거 되니까. 이제 그럼 x가 무한히 커졌으면 다 0이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성 해봐. 이거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의 x성 하면 x가 지금은 이제 수열이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요 부호가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만 요거에 대한 값은 무조건 요게 0이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가 요 r일 때는 이 결과가 무조건 0이 될 거예요. 언제? r이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계속 곱해봐. 그럼 무조건 그건 0이 됩니다. 1이 될 때가 있어. 1이 될 때.
1이 될 때는 그 공비 R이 1인 요 경우만 1이 돼요. 그래서 R의 n승이 수렴하는 경우는 0 아니면 1인데, 다른 수는 안 돼. 0 아니면 1밖에 안 돼. R이 공비가 요런 수일 때는 0에 수렴하는 거고, 요런 수일 때만 R의 n승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일 때는 다 발산이 돼요. 그럼 나머지 수 확인해 보자. 여기 R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n승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되니까 수렴하는 게 아니지. R이 예를 들어 2가 됐어. 그럼 2의 n승인데 n이 무한히 커져봐. 무한대로 발산. 만약 마이너스 2 n승도 n이 무한히 커져봐. 부호는 지그재그로 나타나지만 계속 값은 커져버리지. 수렴하는 게 그게 안 생긴다. 그래서 R의 n승은 수렴하는 게 수렴 결과도 0 아니면 1이야 1. 그렇지 않은 R에 대해서는 다 발산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 무조건 외우지 말고 딱 생각해봐. 당연한 말인데. 그래 놓고 이제 정리를 해. 그래 놓고. 무조건 외우려지 말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0의 수렴. 1일 때는 1의 수렴. 그렇지 않은 수일 때는 발산이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 R의 n승 꼴이 나타나면 그 R을 보고 이 수열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한다면 어디에 수렴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게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자, 그러면 39번 봐. 이걸 보고 등비수열이네 알아봐야 돼.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네, 1보다 작네. 이런 것들은 이 식의 극한이 다 0이 됩니다. 공비가 절대값이 다 1보다 작으네. 이건 1보다 크네. 1보다 크면 다 발산이에요, 발산. 이것도 절대값이 1보다 크네. 그러면 다 발산이에요. 자, 40번. 40번은 일단 말 1번 이런 걸 딱 보고 이제 이런 극한을 제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우리 함수의 극한하고 다 다뤘잖아, 그지? 다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조금 가지고 보면 더 쉬워. n이 무한히 커지면 막 이게 뭐야, 이게 2의 n승은 무한대로 간다 했잖아. 무한대로. 5의 n승은 뭔데? 무한대로 간다 했잖아. 헬이 못 때릴래? 무한대로 간다 했어, 그지? 그럼 무한대 빼기 1 할 때 1은 어떻게 해? 없다 생각해도 아무 사이 없다 했지, 그지? 무한대 빼기 1 할 때 1, 이거는 무한대에서 상수를, 그 상수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 했다. 상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그건 없다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이건 2분 5의 n승에 대한 극한관입니다. 1보다 큰 애 절대값이 무한대로 발사. 이해됐지? 1번은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서술형일 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서 답 쓰면 다 날아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정리하는데 굳이 이제 서술형 형태가 아닌데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자, 분모는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 분자도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은 무한대잖아. 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호 무한대, 무한대분호 무한대, 무한대분호 무한대는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더라? 나눠주잖아. 뭘 나눠주는데? 분모의 제일 큰 거를 나눠주잖아. 그래서 지금도 나눠줘야 돼. 뭘 나눈다고? 요걸 나눠줘. 분모의 하여튼 제일 큰 값을 나눠줘. 자, 그럼 한번 나눠볼까? 나누면 이 식은 뭐와 같으면 1 빼기 2의 n성분의 1, 2의 n성분의 5의 n성. 자, 이제 봐. 이 분모는 얼마인데 이게 0 돼버리잖아. 그 분모는 1이지 1.
자, 분모는 1이 되는데 분자가 뭐야? 2분 5의 n승이잖아. 2분 5의 n승, 그게 바로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전에 우리 같이 상수가 더해지고 빼지는 거는 없는 거랑 같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쳐요. 그 다음에 2번. 자, 40번, 41번. 자, 이런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정리할 거다. 정리를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런 거 푸는데 시간 걸리면 안 돼. 보자마자 바로 답이 탁 나오고 그렇게 연습이 돼 있어요. 정비수열이 극한. 자, 2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한대로, 이게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항함수도 봐. 제일 차수 높은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 밑에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도 그런 뜻이에요. 이 3의 n승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돼요. 분모 분자를 나눌 때는 항상 뭘 나누라 해서 분모에 있는 것 중에 큰 거를 나눠요. 큰 거. 그럼 2의 n승꼴과 3의 n승꼴은 3의 n승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눴거든요. 1 빼기 3의 n승분의 2의 n 빼기 1승. 3의 n승분의 2의 n 빼기 1승. 자, 요거는 3의 n승으로 나누면 3. 3의 n승분의 2의 n승. 이 식에 대한 지금 극한 관. 뭐까지 이랬지?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이거를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식을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분모에는 n이 1씩 커진다 해봐. 분모에는 계속 뭐가 곱해져? 3이 계속 곱해지고 있잖아. n이 1씩 커지면. 분자는 계속 2가 곱해지겠지. 그럼 이거는 뭘로 딱 보여져야 되느냐면,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보여져야 돼. 이 식으로 이거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분모에는 3의 n승이니까 n이 1씩 커지면 3의 1승, 2승, 3, 3이 계속 곱해지고, 분모는. 분자는 2의 0승, 1승, 2승, 3승, 2가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식은 n이 1씩 커짐에 따라서 3분의 2가 계속 곱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아, 3분의 2가 곱해지고. 3분의 2가 곱해지는 등비수열, 공비가 3분의 2네. 아, 공비가 3분의 2. 절대값 집어넣잖아. 그러면 0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모는 3, 분자는 계속 2가 곱해지고 있지. 다 0 되거든. 서술형 같으면 이렇게 풀이해 주면 돼. 서술형 같으면. 자, 또 한 개 더 할게. 41번까지 딱 하고 나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42번 같은 건 이제 눈으로 쭉 풀어줘야 돼. 42번 같은 거는. 41번까지 하고 다시 쌤이 정리해 줄 거다. 41번에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물론 요건 아까 이야기했지. 요거는 없는 거하고 같다 했다. 숫자 더인 거는. 그럼 4분의 5의 n제곱이니까 무한대로 발산. 그냥 발산하는 거 알고 있다 사실. 자, 하지만 쌤이 풀어볼게. 항상 이걸로 나눠줘. 분모의 큰 걸로. 그럼 4의 n승분의 5의 n승. 4의 n승분의 요 식에 대한 극한과 이거는 극한이 0 필요 없고, 이거는 발산했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눠요. 2의 n승 나누면 안 돼. 3의 n승으로 나눠요. 그럼 항상 큰 거 나눠요. 큰 거. 그럼 요거는 1. 요거는 3의 n승, 요거는 2의 n승. 요거는 3. n이 무한히 커져버리면 이 부분이 뭐가 돼? 3분의 2니까, 공비가 3분의 2니까 0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잘 봐라.
그럼 앞으로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할 거냐가 아니고, 일단 분모 분자가 다 등비수의 극한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겠지? 자, 요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공비를 봅니다, 공비. 공비를 보니까, 이게 크지, 공비가. 요거 두 개 분모 중에 공비를 하나 3이고 하나는 2니까. 분자는 그냥 공비가 3이야. 그거 두 개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안 보면 돼. 왜냐면 봐. 공비가 큰 놈을 나눠버릴 거니까 나누면 분모 쪽이 더 크니까 무조건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면 다 극한이 0이 된다. 그래서 등비수의 극한은 공비가 큰 분모에서 공비가 제일 큰 거, 분자에서 공비가 제일 큰 그 하나만 나쁘면 돼. 그러면 3의 n성 3의 n 플러스 있어. 나눠주면 3이 돼. 여기도 봐. 분모에는 공비가 큰 게 4의 n성, 분자는 공비가 큰 게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5의 n성. 그럼 4분 5가 공비잖아. 발사. 자, 위에 거죠, 봐. 두 개 중에 어디를 보느냐 하면 2의 n성, 3의 n성. 공비가 큰 게 3이네, 3. 3의 n성, 2의 n성. 공비가 큰 게 3. 요 부분만 보면 돼. 딴 거는 보지 말고. 그러면 3이 위에가 하나가 많으니까 3. 자, 공비가 큰 거에 2의 n성, 분자에는 5의 n성. 그럼 공비가 2분 5가 되네. 절대값이 1보다 크네, 그지? 무한대로 발사. 자, 그런 형태가 정리되면, 이제는 오른쪽에 42번을 봐, 42번. 자, 42번, 이 각각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봐봐. 2의 n성 3의 n 플러스 1. 일단 공비가 2분의 3이지. 그럼 일수리 할 수 없어. 5의 n성, 이거는 5의 2n성, 이거는 공비가 얼마야? 5의 제곱이 공비야. 봐. 공비는 어떻게 하라고? 1부터 집어넣어봐. 5의 제곱, 5의 4제곱, 5의 6제곱, 5의 제곱이 계속 뽑혀지지. 그래서 분자는 공비가 25고 분모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는 5인데 분자가 25니까 공비는 5의 n승꼴이 되겠죠. 자, 5의 n승이고 분자에는 5의 제곱의 n승이다. 그럼 5분의 5의 제곱. 공비가 5가 돼버리지. 그러면 4의 n승, 3의 n승만 보면 돼. 그럼 4분의 3의 n승. 아, 이게 바로 수리다.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수리만 되시니까. 이거는 뭐가 돼? 0. 그럼 이거는 뭐가 돼? 무한대. 그 다음 요거 봐. 요런 꼴들도 마찬가지. 그럼 답은 3번이다. 그지? 수렴하는 거 찾는 거니까. 요런 꼴들도 이게 더 크지. 뭐 하여튼 이게 더 크다. 그지? 크면 우리 다항함수에서 차수가 높은 쪽을 제일 높은 쪽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보면 돼. 양수일 때는 플러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요식도 봐. 마이너스 5 순서대로 쓰면 요렇게 된다. 공비를 순서대로 옆으로 쓰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봐. 5의 n성을 묶어봐요. 5의 n성을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의 n성분의 2의 n성. 그럼 요게 0 돼버리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무한대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만약에 이게 요렇게 안 생겼고 5의 n성 빼기 2의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어떤 아크릴판 한 장의 자외선 투과율이 0.45더라. 이 아크릴판 N장을 투과한 자외선의 양이 처음 자외선의 양의 AN 되더라. 즉 N장을 통과했을 때의 자외선의 양을 AN이라 한다는 뜻이 되겠다. 그럼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AN을 구해줘야 되겠죠, 먼저. 자, 제일 처음, 자외선의 양을, A라 하죠, A. 제일 처음에 있던 그 자외선의 양을 A라 하죠. 그럼 한 장을 통과하면 자외선, 처음 자외선의 투과율이, 투과되는 양이 0.45야. 100분의 45다, 그지? 그럼 한 장을 통과하면 원래 있던 양의 이렇게 될 거야.
2장을 통과하면 제곱이 되겠네요. n장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우리가 AN이라는 거예요. 처음 자회선의 양의 AM, 처음 자회선의 양의 AM배는 요만큼이 AN이지, 그지? 처음 자회선의 양을 A를 했잖아, A. 그거에 요만큼 배가 되는 거야. 2A가 됐다. 그럼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AN은 이게 AN이고 요만큼이 AN이야. 이때 이 식에 대한 지금 극한을 구하시오. 그럼 요게 절대값이 이보다 작지. 작으니까 0이 됩니다. 자, 44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3의 n승이야. 3의 n승. 그럼 분자는 3의 n승이야. 분자는 3의 n승. 근데 분모는 뭔데? 요런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거지. 요런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면 3의 1성, 3의 2성, 3의 3성, 3의 n성까지를 다 더했는 게 이 분모예요. 그럼 등비수열 합 공식이 집어넣는 거예요.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 분호. 초항은 1을 넣으면 초항은 3이 되겠지. 자, 내가 더하는 개수가 n개지. 그럼 3의 n제곱 빼기 1 분호. 3의 n제곱. 요게 2분의 3이네. 2분의 3이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는 3분의 2 이렇게 쓰고, 자, 이쪽은 3의 n성 마이너스 1분의 3의 n성. 자, 거기에 극한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있는 공비가 큰 것만 보면 된다 했지. 똑같네. 그럼 1이네, 1. 그 답은 3분의 2가 된다. 요거는 등비수 합 공식에 집어넣은 거다, 그냥. 3의 1성, 3의 2성, 3의 3성, 3의 n성. 4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직선 이것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M, B. 자,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연립표라는 뜻이지. 연립푼다. 2x-y는 2의 n승하고 x 플러스 y는 3의 n승. 요거 연립푼다. 요 직선 연립 방정식푼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3x는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그럼 x는 3분의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요게 x예요. 요게 an이 된 거네. x좌표 요게 바로 an이. 이제 y좌표를 구하면 그게 bn이지. 자, 요 x좌표를 요 x에 집어넣으면 y 계산합니다. 그럼 요 식에서부터 y는 3의 n승 빼기 x인데 x는 요게 x잖아. x.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그걸 정리하면 통분해 보면 3분의 3 곱하기 3의 n승에서 요거 빼니까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2의 n승. 요게 바로 bn이에요. 요게 바로 bn. 이제 bn에서 an 나눠주라 했지. 자, bn은 3분의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2의 n승. 나누기. 자, an은 3분의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자, 요 식의 극한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요 식의 극한을 구하라. 자, 일단 3은 곱해버리면 없어지니까 날려버리고, 분모 분자의 공비가 큰 쪽만 보라 했지. 공비가 큰 쪽은 요 3의 n승이 크고, 요쪽도 3의 n승이 큰 쪽. 공비가 큰 쪽을 보라 했습니다. 그럼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약분되고 2만 남는데. 두 수열에 대해서 an 더하기 bn은 이렇고 an 곱하기 bn은 이렇고, 이때 an 분의 bn을 구하시오. an 분의 bn. 자, an 분의 bn은
여기서 여기를 나눠볼게. 여기서 여기를 나눠볼게. 그러면 요거는 2의 n 플러스 1승이고 요거는 4의 n승 빼기 9의 n승.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서면 요식이 뭐가 되느냐면 요식이 요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연립의 프로라는 뜻이에요. 연립하는. 자, 합이 요렇고 곱이 요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고 알파 베타가 요거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t제곱 합이 요거니까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성 t 곱이 요거니까 4의 n성 빼기 9의 n성 이꼴 0.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an이고 하나는 bn이라. 큰 게 an이랬다, 그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an이고 하나는 bn. 자, 그럼 요거는 봐. 2의 제곱의 n승이다. 요거는 2의 2n승. 요거 정리하면 2의 2n승 빼기 3의 2n승. 그럼 요거는 다시 2의 n승의 제곱 빼기 3의 n승의 제곱. 그럼 요거는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2의 n승 빼기 3의 합차공식. 요게 요거랍니다. 그럼 요거 이제 곱으로 써봐.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2의 n승 빼기 3의 n승. 요거 곱하기 요게 요거다. 이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요게 돼야 돼. 그럼 그대로 더하면 안 되고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2 곱하기 2의 n승. 요게 2의 n 플러스 1입니다. 계산되는 게 이되나? 그게 요거란 말이고. 그럼 요게 요렇게 되겠죠. t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 t 마이너스 2의 n승 빼기 3의 n승 이꼴 0. 그래서 두 근이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다.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그런데 큰 쪽이 a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an이 되고 요 부분이 bn이 되고. 그럼 이제 bn 나누기 an이지. bn 나누기 an이 bn이 요거. 2의 n승 3의 n승 나누기 an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요 식의 이제 극한을 구하라. 그럼 극한 항상 큰 쪽만 보냈어. 큰 쪽. 요 큰 쪽만 보내.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있다. 자, 47.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과서다. 수열이 수렴할 때 R의 n승이 수렴할 때. 그럼 수렴하는 조건이 아까 뭐라 했나? 공비가 이렇게 되면 수렴한다 했지. 그래서 2x-1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면 수렴. 그럼 2x는 1을 대입해버리면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x는 0에서부터 요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심해서 주의해줘야 돼. 안 그러면 잘 틀린다.
R의 n승, R의 n, 이런 꼴이 아니죠, 이거는. R의 n승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 무슨 꼴이 이렇게 하나 붙어가 있다. 그죠? 이랬지? 자, 요런 꼴일 때는 이게 수열이야, 수열. 수렴하는 조건은 먼저, x가 4가 되면 수렴한다는 거 이해되나? x, 요게 0 돼버리면. 요게 0이 돼버리면, 계속 0, 0, 0, 0, 0 이렇게 된다. n이 커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비가 처리합니다. x제곱, 이게 공비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0, 1 사이 이렇게 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x제곱이 3을 더해버리면 2에서 4가 됩니다. 그 다음 요 부등식 해서 x 범위한 구해봐. 요 부등식 한번 풀어봐라. 있더라. 요거는 연립 부등식, 연립 부등식. x제곱이 2보다 크고,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럼 2보다 큰 거는 뭔데?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루트 2보다 크면 돼.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다. 4일 때 된다 했지. 그래서 x는, 자, 값을 쓸 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는 루트 2에서 2까지 또는 x는 4. 이게 바로 수렴하는 범위이다. 이때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 있노를 물었잖아. 그럼 여기서 정수 마이너스 2. 요수가 마이너스 1점 땡땡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점 땡땡, 마이너스 2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여기 1점 땡땡에서 2까지네. 2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쪽이 4가 있네.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3개가 됐고. 그 다음 49번 또 잘해야 되는 거야. 49번. 시험 잘 낸다, 이렇게. R의 2n승이 수렴할 때, R의 2n승이 무슨 수열? 요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럼 공비가 얼마인데? 공비가 R제곱이 공비야. R이 아니고. 이거나 R의 2n승 하는 건 R의 제곱의 n승이니까 R의 제곱이 공비가 돼. 이 공비가 어떻게 하면 돼? 수렴할 때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 거야. 연립이지, 연립. 연립인데 이 식은 항상 성립되어 있네. 요 식만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요거 찾는 거 잘 이해해야 돼. 아까 마이너스는 안 된다 했잖아. 그게 아니고, 그건 R의 n승일 때야. 지금은 공비가 R의 제곱이 옵니다. 이게 수렴하더라. 이 말은 R의 범위가 이렇다는 뜻이 됩니다. R의 범위가 이렇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3분의 R-1의 n성의 수렴 말산을 조사하시오. 그럼 이거 공비가 얼마인데? 3분의 R-1이잖아. 이 공비가 항상 어떤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요렇게 안에 있으면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요 범위를 우리가 찾으면 된다. 요거 찾을 때 봐. 양변에 1을 빼서 또 다시 3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R이라 하지 말고 X를 해봐.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가 양수인 정가함수잖아, 그래? 정가함수니까 R이 제일 작을 때 제일 작고, 제일 클 때 제일 크지. 그래서 범위를 바로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 R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 R 대신에 1 넣어봐.
그럼 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은 요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렴. 여기 지금 계속 연속으로 시험 많이 내는 것들이라. 그 다음에 (50번) A이 자연수. A이 자연수. 자, 뭐가 fx냐면, 자, 이 봐라. 요 식에 대해서 극한을 구한 식이 fx라는 거야, 이제. 그치? 극한을 먼저 구해줘야 돼. 구하면 그 극한 값이 fx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x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값이 달라지지.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R의 n성을 포함한 식의 극한. 이게 제목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공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R의 n성을 포함했다는 말은 공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식이 들어있을 때 그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을 알기, 이 제목이 무슨 말을 나타내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한 유형이야, 유형. R의 n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이다. R의 n성. 그게 무슨 말이지? 조금 전에는 봐. 조금 전까지 우리 구했던 거를 보면 봐. 다 해봐라. 공비가 나와, 조금 전까지는 봐. 공비가 다 나와 있었어요. 바로 3의 n성, 2의 n성, 이런 거 공비가 다 나와 있잖아요. 3이다, 2다, 이런 형태로 공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공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공비가. 공비가 뭔지를 몰라요. R의 n성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도 봐. X의 2n성. X잖아, X. 시험이 힘내라. 다 돼간다. 요 하나만 맞출 거다. 첫 번째. 지금은 X가 공비지. X가 1일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일단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 네 개로 구분해서 푼다는 거를 잘 이해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것도 봐.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1과 요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지?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 사이일 때, 이 범위일 때, 이렇게 네 개로 갈라져요. 먼저 1일 때는 봐. 1일 때는 말 그대로 x가 그냥 1이야, 1. 그럼 분모는 2, 분자는 0, 이때는 이게 0이 됐거든요. 그게 fx입니다. 즉, 1,0주면.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돼봐.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모는 1 더하기 1, 2가 되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는 1 더하기 1에서 2가 돼. 근데 분자는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홀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아. 작으면 이 부분이랑 뭐가 돼? 이 부분이 0 돼버리잖아. 0.
R의 n승꼴에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이 돼요. 그럼 0이 되니까 분모는 1, 분자는 마이너스 1 해서 요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때를 잘 봐. x가 이제 1보다 절대값이 크면 이런 게 다 어디로 가버려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 이거지? 그럼 무한대분은 무한대 이런 꼴이 돼요. 자, 그럴 때는 요거 두 개만 보면 된다 했죠. 요거 두 개. 보니까 분모에 x가 하나가 더 많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알아줘요. 구분해서. 이 말 뜻을 이거를 잘 이해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R의 n승을 포함한 식의 극한이라는 이 말은 이 시간에 등비수의 꼴이 돼 있는데 이때 이 공비가 이렇게 문자로 돼 있다. 공비가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뭘로 구분한다고? 이거는 네 가지로 구분해. 이 네 가지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뭘로 구분한다 하는 거를. 자, 이제 푸는 거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때는 어때지? 그때는 fx 값이 항상 0이 아니고 x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1보다 크면 x가 3이다. 그럼 3분의 1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7이다. 마이너스 7분의 1이 됩니다. 틀렸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지, 여기. 이때는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F1은 1일 때는 0이네, 그죠? F1은 0이다.